소송 절차 흐름도를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시간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법원의 시계를 몰라요. 법원의 시계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천천히 가는지를. 재판을 제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미 급하잖아요. 뚝딱 해서 몇 달 만에 뭐 나오는 줄 알아요. 물론 가처분의 경우에 저희 서울중앙법원 기준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가처분 사건이 다 그렇다는 법도 없어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주총 결의 관련해서라든가 뭐 의사록 제출 관련해서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가처분은요, 한 달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주총 결의에서 이 사람한테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정해 주세요 하면은 그 주총 전에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가처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본안 소송을 기준으로 말해 보자면은 보통의 소송의 시계는 이렇게 갑니다. 한 10달 걸립니다. 그러면 10달 안에 끝날 수 있어? 아니요. 10달에 끝나는 거는 에버리지도 아닌 그냥 가상의 어떤 사건인 것이고요. 에버리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건에서 2, 3년짜리 1심 2, 3년짜리 허다한데요. 난이도가 높으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오래 갑니까? 증명이 약한 경우에,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한 모색적 소송의 경우에 내가 증거에 50%는 가지고 있어. 근데 50%는 못 이기면은 한 20, 30%를 더 보충해야지 이길 것 같아. 그 20, 30% 보충하는 게 일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손 잡고 있어야지. 원고가 끝낼 수 있나요? 원고가 변론 종결을 해주세요 요청해야지 변론이 끝나는데, 변론 종결을 요청해 주세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빨리 끝낼 사건은 진즉 끝냈죠. 그러지 못할 사건이니까 원고가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질까 봐서. 그래서 사실은 변론 종결을 희망합니다. 이걸 이대로 줬습니다. 이 발언이 정말 변호사한테도 해피하거든요. 근데 그 말 하기가 그렇게 겁나요. 끝장을 내기가, 이게 진짜 죽었어? 이런 표현 나쁘구나. 하여튼 정말 상대방이 확실히 확실하게 확인 사망이 돼야지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청부살은 없잖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계가 이런 건데요. CEO들이 몰라요. CEO들이 이걸 많은 경영진들은, 상무님 이상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는 닥달만 해요. 법무팀만. 왜 재판이 시작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니는 결과를 안 가져오고 있어.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시당초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지요. 이게요, 1심 기준으로 한 1년 걸리고요, 2, 3심까지 하면 2년 반 정도 걸린다는데요. 얘기 시작 이래야죠. 그리고 이게 입증이 좀 부족한 사건이라서요, 한 1심 기준으로 1년이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사법 개혁이 필요해요. 독일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재판 신속 법이 있어가지고요, 재판을 얼마 기간 안에 재판을 못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법이 있어요. 법은 독일에 있는 실제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도입되는 논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사건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원고가 못 끝내고 있는데 그게 재판부 잘못인가요?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원고가 변론 종결을 요청을 못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야, 나 끝낼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 안 끝내면 손해배상 해야 되니까 끝낼게. 이게 부담이 이렇게 서로 간의 관련 문제인데요.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런 독일식의 재판 신속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또 변론을 어떻게 할 거고 입증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야 돼요. 디스커버리가 있어야지 증거 개시가 돼가지고 증거 확보가 쉬워야지만 재판이 빨라지거든요. 그게 미국식 제도인 거거든요. 그럼 미국식 제도가 뭐 또 왕도냐? 디스커버리 한 번 하는데 1억 들어요. 요새 이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디스커버리가 뭔지는 아시죠? 증거 개시 제도가. 상대방이 요청하는 항목들을 다 제공해야만 되고, 만약에 감춘 게 있으면 패소해버리는 제도거든요. 그게 디스커버리예요. 우리나라의 문서제출 명령 제도와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나라 문서제출 명령으로는 뭐 발끝도 못 미쳐요. 자, 그런데 그 디스커버리 1억짜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또 배심원 재판 또 있죠. 그럼 또 몇 억짜리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재판이 긴 사건은 엄청 오래 걸리고요, 짧은 사건은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증거 개시만으로 게임 끝, 증거 나왔어 끝, 이래버리면 게임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만 고민을 해도. 요까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법개혁은. 근데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진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재판 시계는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입증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70, 80% 이상의 사건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어요. 저한테 찾아올 정도의 사건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간단한 사건은 직접 하신 것 같아. 직접 수행을 하신 것 같고, 사내 변호사나 뭐 아니면 뭐 법무사를 통해서든.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어쨌든 제가 했던 사건의 80% 이상은 간단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제 경험에서는. 근데 그랬을 때는 적어도 하여간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 그럼 이 시간이 왜 걸리는지를 이제 한번 나눠볼까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만 하는데도 한 달은 잡아야 돼요. 아니 무슨 소 제기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말했죠. 이 사람은 MRI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거부 반응이 있는지 바이러스 뭐 검사해야죠. 다 알러지 검사도. 그런 걸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할을 확인하고 속가를 계산해서 소장을 작성하는데, 특히 소장을 작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입증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놓고 봅시다 하는 소송에서는요, 뒤에 가서 필시 후회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색조 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뭐 여기저기 망치 찔러보는데요, 재판부는 한심하게 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소장에서 이거는 갑의로증을 뭐로 하고, 입증은 뭐 증인으로는 뭘 할 거고, 감정은 할 거고 말 거고, 이런 기본 베이스가 그리고 문서제출 명령에서는 뭘 받을 거고, 이런 기본 베이스의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재판이다. 그거는 패하기가 쉽겠다. 왜? 작전 계획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냥 누른 거잖아요. 그냥 화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이든 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든 뭐 보급 문제든 뭐 어떤 전쟁에서의 요소들도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바로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를 제가 무려 2타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장 작성 자체는 한 2주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근데 소장을 2주를 줬다는 말은요, 변호사를 알아보는 시장 조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한 2-3주 훌쩍 가기 때문에요. 한 달 기간이 절대 짧은 게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제 법원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송달부터가 문제입니다. 송달이라는 게 뭘로 송달합니까? 등기우편 송달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냥 아주 안정적인 회사라면은 법인 주소에 그냥 받으면 되죠. 근데 개인 회사다. 하필 문 닫았다. 파산, 뭐 사실상의 파산 있잖아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주소 찾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주소 찾기는 또 이제 괄호치고, 제대로 송달이 됐다 칩시다. 받은 달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입니다. 변호사님 왜 이렇게 길어요? 입장을 바꿔놓어 보세요. 피고라고. 30일도 바빠요. 30일 동안에 변호사 선임해봐야 되죠. 소송 대응 전략 꾸며야 되죠. 답변서 내야 되죠. 30일 안에 못 합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시장 조사해가지고 30일 막바지에 딱 찾아와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간 연장 신청밖에 할 게 없어요. 물론 30일은 불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뭐 변호사 선임을 막은다거나 답변서를 안 받아준다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재판부한테 인상은 안 좋아요. 저는 그걸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재판부한테 최선의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저는 매우 소송 변호사들로서는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왜? 오탈자 하나도 재판부한테 나쁜 인상을 심어줘서 사건의 승률의 0.1%도 영향을 준다? 나는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무리 문서 보신데요, 문서 보셔서 핵심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의 태도 점수가 깎인다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피고인데 답변 게을리 해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무조건 지킵니다. 재판 시각 칼같이 지켜야 되고, 준비 서면 최대한 일찍 내야 되고, 전 지킵니다. 그 부분을 게을리하는 변호사다, 신뢰를 좀 약하게, 실력이 좋다고 그는 그 무관한 얘기로요, 태도 점수에서는 매우 불량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자, 답변서에서 그러면 답변서를 받고 끝낼 거냐? 답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재판이 안 끝납니다. 재판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 동료 중에 이제 제 동료인데 자문 변호사, 주로 금융기업 쪽을 주로 자문하는 변호사인데
한 15년 만에 야, 나도 사건을 한번 소송을 해볼래 해가지고 소송을 배우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제 5년 차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말이야, 나 사건을 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받은 지 2달이 지났는데 기일을 안 여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지금 재판부는 그 사건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준비서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기일 지정 신청해야 될까? 아, 굳이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의뢰인이 하도 닥달하면 해, 그냥. 그게 제 답이에요. 왜? 자, 기일 지정 신청을 했다는 말은 빨리 재판을 열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이길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니야, 굳이 아직 천천히 가고 싶어 하면은 그냥 실무관한테 전화만 해서 상대방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실래요? 내지는 독촉 한번 넣어 주실래요? 이 정도가 적당한 선인 것 같아 하니까 바로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재판의 속도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니, 변호사님, 답변서가 온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답변서가, 자기가 피고였어, 참고로. 답변서를 낸 지 2달이 됐어요. 답변서 온 지 2달이 안 되면 원고는 빨리 준비서를 써야지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으면 또 우리 준비서를 내서 서면 공방을 한두 번을 하고 엽니다. 변론 준비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바로 변론기일로 가버리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러면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가 뭡니까? 변론기일은 입증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참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뒤에 가서 우리 증인 신청이 있는데요. 늦은 거예요, 사실은.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냐면요, 적시제출주의에 막기 위해서는, 적시제출주의는 뭡니까? 원래 수시제출주의라고 해서 언제든지 증거는 제출할 수 있다가 수시제출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2013년 민소법 개정을 하면서 재판 속도를 좀 빨리 하고자 적기제출주의로 바꿨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재판부든 변호사든 의뢰인이든 다 옛날식이에요. 수시제출주의예요. 근데 어느 재판부가 칼을 내밀어서 뒤늦게 증인신문하는 것 칼같이 자른 경우를 봅니다, 저는. 왜? 재판의 후반부야. 끝나갈 즈음이야. 근데 지금 와서 증인 우리가 좀 늦게 신청하는데요, 안 받아줄 확률이 생겨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 재판부가. 제가 했던 그 임대차 소송, 원상회복 소송의 경우에요, 상대방이 거의 6개월을 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내버려뒀어요. 저 원고인데 내버려둔 이유가 뭐다? 6개월 동안 답 안 한 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뒤늦게 뭘 막 내려고 하니까 한마디 재판부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6개월 동안 한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왜 그래요? 태도 점수에서 이미 깎인 거예요. 저는 시간을 녹이는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왜? 내가 원상회복 입증이 약하니까. 내 약점을 아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소송이. 그러면은 시간을 녹여서 승소한다면 이기죠. 이겼어요, 그 사건. 원상회복에 대한 증거 사진 하나도 없이 이겼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쨌든. 자, 그 다음. 자, 이제 준비서면 공방이 한 2-3번 지나갔다. 변론 준비 절차를 걸어서 변론 기일을 열면은 이때부터 이제 변론 기일 1회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입증이 잘 됐다면 1, 2회 변론 기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입증에 꼭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은 또 문서 올 때까지 한 2-3달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송부촉탁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그런 이제 아니면 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떨 때 쓰이냐면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때. 예컨대 특허 침해 여부 감정, 아니면은 손해액 감정, 손해액도 일방적인 계산법으로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필요했다 할 때는, 또 감정이라 할 때는 전문가한테 갔다 오는 기간이 또 몇 개월 필요한 거잖아요. 또 비용이 들잖아요. 감정 비용은 보통 입증을 원하는 쪽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송 비용으로 돌려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갈 거냐 말 거냐가 기간도 영향을 주고 비용도 영향을 주고, 감정인 누구로 할 거냐, 감정의 승패 전략은 또 뭐냐, 복잡해요, 매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변호사한테 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 있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말로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그 변호사는 신이에요? 그 사건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다가 다 이미 족족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지식으로? 아니요. 그냥 분쟁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분쟁 전문가인 거예요. 이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만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피딩을 해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뭐 떠먹여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전략, 가장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어느 책에서는, 어느 변호사가 쓴 책에서는 그냥 2인 삼각으로 안 쓰고요. 동굴에서 출구 찾기라고 썼더라고요. 동굴에서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의뢰인 손잡고 출구를 찾아가야 되는, 그게 동굴이 몇 킬로짜리인지는 몰라. 끝은 안 보여 아직.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를 동굴 안에다가 당신 유능한 변호사지, 내 돈 많이 줬지, 알아서 출구 찾아와. 나 몰라.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뭐 의뢰인한테 다 그렇게 미루면 됩니까 하고 또 반발이 심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가 맡은 일은 충실히 합니다. 피딩된 정보를 가지고 의논해 가면서. 자, 그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됐다. 벌써 몇 개월 흘렀습니까? 한 3, 4개월, 5개월은 훌쩍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10월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통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심이 선고가 됐네?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2심, 3심이 또 있잖아요. 뭐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은 상대방이 바로 공격에 들어올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소송의 끝까지는 벌써 2, 3년이 훌쩍 갈 수도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1심만 끝내거나 또는 2심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3심은 정말 대법원은 요새 와서는 정말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 확률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하여튼 대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점점 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심에서 끝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소요된다.